유럽 언론은 뭐 대부분이 젤렌스키를 지지를 하죠. 잘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가 나토와 EU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오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입장이 전혀 안 바뀐 상태고요. 그걸 이제 트럼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과거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러시아는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희생자고, 그리고 3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하기로 한 걸 앞으로 계속하자, 이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지만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여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건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쪽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폴란드도 동의를 하고 캐나다와 호주도 동의를 하고요. EU에 대해서도 EU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 쭉 많지만 다 지지를 하고 딱 한 나라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헝가리의 빅터 오반입니다. 강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약한 사람은 전쟁을 만든다. 지금 트럼프는 강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을 계속하지 않은 이 유럽의 지도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헝가리의 빅터 오반은 왕따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머하고 젤렌스키가 바로 다음 날 바로 돌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하고, 뭐 젤렌스키는 찰스 왕도 만나고 그랬죠. 찰스 만나고 국왕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토 사무총장인 리트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관계 회복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싸움을 약간 말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토하고 미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은 이제 민간 기구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중재를 좀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정도이고, 대부분은 유럽에서는 젤렌스키를 다 지지하고요. 헝가리 빼놓고는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러시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서방 언론에 대한 의견을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틀린 것이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구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기는 쪽은 무언가를 넣고 지는 쪽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에 불리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익에 좀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계속되면 젤렌스키는 더 많은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협상 대상은 지금 병합한 4개 주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무장화, 탈나치화, 안전보장. 안전보장, 우크라이나도 안전보장이지만 러시아도 안전보장을 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토를 대체하는 국경과 안보 보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체결하자, 이게 이제 푸틴의 주장입니다. 현재 나토는 미국과의 약속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뭐 나토가 해결도 안 되지만은, 또 러시아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게 나토 헌장 5조가 자동 전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나라들 나토 32개 나라가 온데 있어가지고 뭐라도 조금 벌어지면 러시아한테 다시 공격하겠다는 거니까 러시아는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회담 직후에 푸틴이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 이제 강성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TV 토론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군 장성들 위주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리고 뭐 강성파들은 그 외에도 민족주의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4개 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협상의 하한선은 뭔가 하니까 드니프로가 오른쪽은 다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사나 오데사 항구, 오데사 옆에 니콜라예프 항구를 포함해서 노보로시아 전체하고 그 위에 있는 키예프 옆에 있는 카르코프까지 전부 다 가져야 된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그리고 키예프의 반데라 네오나치 마이단 정권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견이 좀 갈립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몰아낼 것인지 섬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은 수천억 불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과거처럼 자신을 속일 것으로 생각한다. 속였다는 것이 뭔가 나토 동진 약속을 어겼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 적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제 우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과 트럼프 미국도
이분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가문이슬에 속아서 너무 양보할 가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미국과 협력을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협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좀 잠잠했던 그 러시아의 올리가들 과도 재벌들이 힘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애국적인 러시아인들의 힘이 약화될 거다. 이제 이걸 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러시아 반응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가 아닌데 엑시오스라는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한 우호적인 조치라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국무부가 미 재무부에 대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완화 가능한 대러시아 제재 식별을 요청을 했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대러시아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공세를 중단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바로 나타나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흑색 선전 같은 건 전쟁 당사국이다 보니까 했던 거 그런 건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거를 치르라고 백악관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러면 젤렌스키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모스크바 행동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를 했어요. 북한을 포함해서 16개국에 반대해서 약간 격세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완전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고 실제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